인생 역정을 이어온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동아일보 해직 기자로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 주도. 김근태 전 의장, 장기표 대표와 함께 제야 3인방으로 불렸으며 삼선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의장, 새천년 민주연합 상임고문 역임 후 2015년 정계 은퇴 선언. 정치인이 그 공회를 내려놓고 떠납니다. 좀 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려면 능력과 식견이 모자라서 여기서 해야 합니다. 정치 발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걸어온 이부영 전 의장이 본 대한민국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집중 분석합니다. 25년 불국진 정치 여정을 마치고 은퇴 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부영 전 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에 네. 오셨습니다. 네. 어제 김재하 시인 추모문화제 열렸는데 네. 지금 그 추모문화제 상임 이사장 맡고 계시죠? 예, 뭐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평소 김재하는 공익구고 과가 일이다 이 점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어제 추모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사실 그 김지아 시인의 말년에 몇 가지 뭐 말에 따른 이렇게 좀 오해 같은 것이 커서 김지아 시인이 올바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봤어요. 네. 지난 5월 8일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 그 빈소에도 그렇게 많은 그 문상객이 오질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인이 받고 있던 오해가 풀리질 않았구나. 네. 그래서 49제 때 되는 어제 추모문화제를 열어서 그리워하거나 안타까움이 있거나 응어리를 진 그런 네.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시인을 추모하고 하늘나라로 잘 보내주는 네. 그런 행사를 치른 것이죠. 이사장님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실망감을 느끼는 진보 이사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데 김지아를 위한 변명이랄까요?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특히 그 김지아 시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상당히 우리 현대사에서 큰 인물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말년에 한두 가지 그런 일 때문에 평가를 그거에만 맞춰서 한다는 거는 전체를 못 보는 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김지아 시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새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 시인은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오적이라든지 네. 뭐 비어라든지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뻔히 그 시를 발표하면 어떤 일을 겪을 줄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도 뭐 재판에 넘겨져 사형 선고도 받고 6년 이상을 그냥 뭐 엄청난 유폐 생활이나 다름없는 그런 감옥살이도 하면서 뭐 필연적이지만 그 정신적 장애가 생긴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년에는 말 실수나 이런 걸 해서 실망감을 주고 그랬는데 네. 그 생애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10 중에 9 정도는 큰 공로를 세웠고 네.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네. 언행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걸 김지아 전체로 다 봐서는 네.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계 은퇴 이후에도 정치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먼저 지난 3월 9일 대선 또 6일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정계 은퇴 후에는 네. 될 수 있으면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면 하고 바랐어요. 네. 저도 저희 정국장한테 네. 네. 김지아 추모문화제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오랫동안 그 정치 얘기 얘기 좀 안 하라고 하셨죠. 그러시는데 요새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게 네. 싫어요. 우선 이해해 주십시오. 네.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지금 2달째를 맡고 있는데요. 정치계 원로로서 윤 정부의 50여일을 보면서 이런저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위에 얘기하고도 연결되는 건데요. 네. 뭐 정치라는 거는 그야말로 공짜가 없습니다. 네. 씨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그 지난번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대선과 지선에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그 씨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네. 저는 이 얘기를 윤석열 정부에게도 되돌려 주고 싶어요. 네. 그 뭐 요새 하루 종일 말이죠. 네. 종편이나 뭐 주류 언론에서는 정치 얘기만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정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내실이 있는 얘기들이 있는가? 네. 그래서 저는 좀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은 심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보면은 의장님 같이 경륜 있는 분들이 좀 입장을 내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여야 뭐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저희 같은 사람들 얘기한다고 귀담아 들을까요? 네. 그 얘기해야 탕류에 돌 하나 던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네. 말을 아끼게 됩니다. 네. 오래 이제 경륜 있으신데 사실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새 정부에서도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한 중용을 두고서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데 인사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 전 뭐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다 들여다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외교안보 분야나 사정 부분에 어떤 이 한쪽으로 쏠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냥 너무 많이 배치가 돼서 네.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검토되고 그것이 정책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건 조금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옛날 얘기를 좀 이렇게 꺼냈으면 싶어요. 네. 2012년인가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상당히 그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것이 네. 밀실에서 논의됐어요. 그러다 그게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밖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별안간 뜬금없이 독도를 방문했어요. 네. 그 일본에선 엄청난 큰 반향이 일어났죠. 네. 그런 그 어처구니없는 결정 같은 거를 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깊이 생각했다면 독도 방문 같은 걸 대통령이 가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때 그것을 건의하거나 실천했던 외교 안보 담당자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걱정을 해요, 저는. 네. 또 그런 판단이 있으면 어떡하나. 네. 또 한 가지는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이었어요. 그때 해방 70주년이었죠. 네. 중일 전쟁도 이제 그때 끝난 거고 그래서 천안문 사열대에서 시진핑, 푸틴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인민해방군 사열을 받았어요. 그랬죠. 저는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대통령 주변에 저러길 가서 사열을 해야 된다라고 권한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일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 발칵했습니다. 네. 그 중공군한테 미군이 쫓겨 내려왔잖아요. 네네. 일본군도 그 모택동군한테 당해가지고 중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군대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사열을 받은 거예요. 네. 푸틴과 시진핑과 함께. 그때 아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사정보 보호 협정 그런 것도 그냥 급히 맺어졌고 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 협상을 굴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저는 촛불 시민혁명이 물론 그 뒤에 뭐 그 최순실 사건이나 이런 걸 이루어졌다고 그러지만 이미 이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나 위안부 불가역적 뭐 합의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입맛이 가버렸어요. 네. 그때 이미 촛불 혁명의 씨가 뿌려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최근 정치권을 보면요, 또 당권 경쟁을 둘러싸고 여야가 시끌벅적한데요. 여권은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솔직히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정말 어린애들 말싸움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네. 민주당 상황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를 놓고 책임론이 불거졌고 또 8월 당대표 경선을 놓고도 역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잘 아시잖아요.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지금 그 문제에도 앞서서 여당 안의 문제나 마찬가지로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는데 네.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책임져야 될 사람은 다 떠나버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네. 그리고 미뤄두고서 자기 지지자들을 관리하는 데만 온 신경을 썼잖아요. 그러고 떠났어요. 네. 그리고 정권은 넘어갔습니다. 네.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지지층이 유지됩니까? 팬덤이? 그거 다 헛거거든요. 네. 헛거에 매달려 있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뒤에 남은 사람들대로 책임지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 네. 그런 점을 현재 민주당 지도부도 아마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네. 선거 패배 책임은 그럼 문 전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전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도 저는 문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 대통령한테 아마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네.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세대 교체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른바 86그룹 용태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요, 저는 또 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1987년에 6월 항쟁 후에 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때 저는 감옥에서 나오질 못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김천교도소에 있는데 그 김천교도소에 한 50여 명 되는 노동운동, 학생운동 지도급 젊은이들이 저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30대 아주 후반이었고 그 친구들은 그때 20대 초중반 뭐 이런 연배였는데 그때 밖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데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분열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어부지리를 볼 게 분명해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분열돼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갇혀있던 젊은이들이 뭐 양김 분열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랬어요. 네. 어떤 젊은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서 주먹으로 세멘트 벽을 쳐가지고 이 주먹이 전부 다 피투성이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도 그때 당시는 민주화 내지 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때니까 감옥살이 하기가 참 좋았어요. 그 감옥 문을 다 열어놓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자유스럽게 네. 활동을 할 때죠. 근데 그때도 이 젊은이들이 NLPD로 갈려가지고 그랬죠.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운동도 같이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들도 그랬어요. 아니 자네들이 그 양김씨 분열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고 그러는데 자네들이 양김하고 뭐가 다른가? 그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똑같다고 생각이 든다. 네. 그래도 말을 안 해요. 네. 전 이런 걸 보고 저들이 이 다음에 결국 한국의 지도자들로 성장할 사람들인데 저들이 이 다음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을 때 지금 여기서 보였던 그 모습을 다시 보이면 어떡하나. 네. 그거는 걱정을 했어요. 네. 저는 지금 그 86세대들이 이제 나이도 먹고 뭐 마치 노후 세대처럼 물러나라는 요구도 받고 그러는데 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그 86세대들도 자기들이 한 세대로서 책임 있는 세대로서 역할을 하고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지아 시인처럼 네. 넓고 크게 생각하는 네. 그런 태도들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언론의 자유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데 동시에 언론의 그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언론이 과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요, 지금 언론이 뭐 어디라 할 것도 없이 거의 개인 기업 아니에요. 네. 일부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언론 사주들이 너무 막강한 역량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들도 보면은 취재보다는 아마 다른 데 거 베끼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언론이 뭡니까? 우리 사회를 비치는 창 아니에요. 네. 그 창을 통해서 국민들은 언론을 아주 세상을 보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사고 할 경우에 깜깜하단 말이에요, 바깥 세상이.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아마 국민들이 창을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회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아직 정치권에 있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이 선거 주기가 네. 대통령제 5년, 국회의원 선거 4년, 지방자치 4년 그러니까 네. 선거 주기가 계속 엇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건 선거가 있으면 그리로 모든 게 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주기가 일정치 않아요. 네. 그래서 중간 평가 같은 걸 받도록 뭐 대통령 임기도 네. 뭐 6년이 됐든 뭐 4년이 됐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꾸 되다 말다 자꾸 그러는데 정당이 너무 양당구죠. 이 지금 국힘당이나 네. 민주당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상당히 좀 오래 기득권화가 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기득권 층화되는 일이 여야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복수정당제 같은 데에서 4-5개 정도가 경쟁을 하고 또 연정도 하고 네. 이런 정치로 이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부영 이사장이 지나온 행로엔 한국 현대사의 기복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지금이야말로 사회 발전을 위해 큰 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